뚫려있는 공간 안으로 바라보는 모든 장소들이 마치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교한 패턴을 그린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높은 집중력이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지대는 16세기 말부터 18세기 를 끝적으로 대비되는 효과들을 주면서 현실적인 표현법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는문 전시회 다녀오기 위해서 서울로 향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히 부는 것이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랜만에 서울의 도심을 거니니까 기분이 좀 좋았어요. 매번 이제 아이와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 보면 제가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해화동에 갔었어요. 전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특히나 이날따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이제 한국을 찾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뉴스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유튜브로도 많이 봤지만 이날 갔을 때 진짜 실감할 수 있었던 게 거리 곳곳에 정말 외국인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본 외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갤러리에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갤러리 71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형이세요. 이제 허민규 작가님이라고요. 패턴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그룹전을 하신다길래 잠시 시간 내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원래 패턴 아트를 되게 어렸을 때 관심있어 하고 많이 좋아했어서 패턴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패턴에 관심을 가지는 작가님들이 모여서 그룹전을 하는 거는 또 저도 처음 봐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민규 작가님을 만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소개도 듣는데 이 전시 때는 신기하게 엽서, 특정 어떤 구멍을 뚫어놓은 이 칸막이가 이제 뚫려 있는 요 종이를 나눠줬는데 이 종이가 재밌었던 것이 공간 네모난이 뚫려 있는 공간 안으로 바라보는 모든 장소들이 마치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방식은 되게 참신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들을 보기 시작하였는데 확실히 이제 관광객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고요. 이날 들어오시자마자 작품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꼭 패턴 아트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어떤 형태의 요소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표현법을 정말 다재다능하게 여러 요소들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는 작품만 아니라 제품으로도 작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가 제가 만나러 갔던 이제 민규 작가님의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이 작품은 톤토이라는 플랫폼에 그린 작품이고요. 굉장히 패턴들이 자유스럽죠. 그리고 플스 패드에도 작품을 하셨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미니 튼토이와 큰 튼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컵 받침대죠. 패턴들을 정말 적절하게 제품으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야구공과 스니커즈, 이런 신발, 다양한 이제 요소들에도 패턴 아트를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머그컵에도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패턴을, 시그니처 패턴을 넣어서 장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이렇게 정교한 패턴을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그려서 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교한 패턴을 그린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높은 집중력이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명확해야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작을 할 때도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 순간이 정말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동안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진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제 회화 페인팅의 방식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작품으로 활용되어 있는 굿즈를 보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시 보는 중간중간에도 관람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보기도 하고 어떤지 자기들의 얘기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요. 확실히 패턴 아트가 가진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짧았지만 작가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규 작가님과 나와서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안부 얘기도 나눴고요. 이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패턴 아트 전시를 또 그룹전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되게 신기했던 것은 민규 작가님도 이런 전시가 그룹전으로 하는 패턴 아트 전시는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확실히 같은 결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동일한 목표, 그러니까 패턴 아트라는 어떤 장르를 구현하는 것을 여러 명의 작가분들이 자기만의 개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전시장에 갔을 때 그것을 보는 건 똑같은 결의 방향인데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는 건 굉장히 신선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패턴 아트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시가 있을 때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다양한 선물들과 또 작품을 제가 또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가 또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런 그림, 이런 스티커들은 나중에 편지 쓰거나 제가 생각한 어떤 봉투 같은 거 봉인할 때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쁘죠? 보시면은 가까이 보이겠죠? 네. 총 4개를 제가 구입을 해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제가 나중에 손님 오면 손님 맞이용 뽑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민규 작가님 작품 보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있어서 샀어요. 이게 아트 포스터인데요. 작품을 직접 사기에는 또 당시 이제 작품을 이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제가 봤을 때는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저는 이 그림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봄을 알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기도 했고, 지금 빛 때문에 이렇게 반사되는데, 자세히 보시나요? 패턴들의 느낌도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그 민규 작가님이 설명을 해줬던 영상 앞전에 있는 모든 공간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엽서입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비춰보면 주변 사물들이 다 이제 작품이 되는, 재밌는, 우리 무슨 카메라의 뷰파인더처럼 이렇게 딱 사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렇게 종이로 간편하게 담는 건 그 순간에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깨우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민규 작가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매번 가면 작가님들 작품을 좀 제가 구입을 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의 특별한 추억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작품을 이제 소소하게 사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고맙다고 요거를 주셨어요. 이거 뭔지 보이시나요? 요게 뭐냐면,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이 뭐냐면, 이 메사 같은 게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나중에 제가 음과 같이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기에는 제 시그니처 로고라든지 그림의 어떤 제 요소들을 한번 표현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선물 챙겨주신 민규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만나면 형, 그리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이다 보니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패턴 아트를 이제 보면 전시를 보고 왔잖아요. 패턴 아트 전시에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패턴 아트라고 하면 봤을 법한 요소들은 많을 텐데 정확히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패턴 아트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이번에 이제 한번 조사를 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기존에도 알던 것도 있지만 더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패턴 아트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 말씀해요. 난 무언가에서 모티브를 얻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모티브와 모티프가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모티브는 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원동력이나 동기에 대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라면, 모티프는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나 상징,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모티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턴 아트는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시각적인 요소들 있죠. 꽃이나 식물, 자연적인 요소, 아니면 건축에 있는 어떤 문양, 인공 벽지,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고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이에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술과 만나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뒤에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패턴 아트가 나타난 배경으로는 예전에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가 벽화 위에 보통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남기죠. 그러한 남겼던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문명에 굉장히 많은 벽화들과 문화 양식들이 있죠. 그런 양식들에 대한 표현이 패턴 아트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특히 건축물이나 도자기,
그리고 장신구 같은 요소에 많이 쓰이기도 했죠. 고대를 넘어서 중세기 들어서면서 교회 모자이크나 장식 문자로 활용이 많이 됐어요.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에는 고급 미술이냐 아니면 장식 요소냐 이걸로 계층화로 나눠지면서 더 발전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는 14기에서 16세기를 뜻하는데요. 이때는 조화와 대칭, 이상주의 그리고 명확한 선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표현법이 성행한 시대였고요. 바로크 시대는 16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를 뜻해요. 그때는 역동성이란 화려함 그리고 극적으로 대비되는 효과들을 주면서 현실적인 표현법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칭과 명확한 윤곽선으로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면 바로크 시대에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강렬한 대비로 역동성을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시대를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이렇게요. 그 두 시대를 좀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건축물이나 음악에서도 정말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건축에서도 비율 그리고 조화, 동과 원기둥 같은 거를 중시했던 르네상스 시대라면은 바로크 시대는 오히려 화려하고 곡선 위주의 거대한 규모로 복잡한 양식을 엄청 중시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음악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합리적인 대입법을 바탕으로 한 균형미를 추구했어요. 반면 바로크 시대에는 화성이 복잡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로 오면서 로코코 양식이라고 또 있죠. 18세기 루이 15세 때 성행했던 이제 예술 양식이고요. 로카 이유라는 프랑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프랑스어로 조약도를 뜻하고요. 무겁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과는 다르게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곡선들을 많이 활용한 장식들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대별 이제 패턴이 발전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봤고요. 그러면 현대의 패턴 아트는 어떻게 창시가 되었느냐? 당연히 이런 역사적 기반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의 어떤 이제 패턴 아트의 요소로 발전을 한 거지만 결정적으로 19세기에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이 나타나세요. 지금 패턴 아트의 약간 선구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벽지, 어떤 타일에 있는 꽃 문양이나 식물 문양들 있죠. 그런 패턴들을 막 우리가 인테리어에 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과도한 이제 자연의 요소들, 식물이나 꽃 이런 패턴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물이나 벽질 타일과 같이 정교하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반복미를 되게 추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 윌리엄 모리스라는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미술이랑 상업이라는 경계를 이제 허물어뜨리고요. 디자인과 패턴 아트가 만나서 제품으로 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는 모리스 앵코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윌리엄 모리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일찍이 돌아가셨죠 벌써. 그렇지만 후대에 이분의 이념이나 그런 디자인의 어떤 철학 이런 걸 이어서 계속해서 디자인이 발전해 오면서 현대의 이제 제품들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 하나가 드는 게 뭐냐면 저도 패턴 아트를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이 작업을 굳이 지금 현대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너무 발전하고 뭐 디지털 인쇄 기술도 발전해서 사람이 손으로 정교하게 패턴을 기계처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패턴 아트의 매력은 뭐냐면 그림이 갖고 있는 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자유롭게 추상화처럼 막 흩날려서 그리는 그림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그림의 매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교하게 정제시키고 그림을 어떤 틀 안에 규칙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런 작품을 알게 모르게 봐왔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작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는 구스타프 클림트 아니면 쿠코사마 야요이 같은 이런 아티스트의 작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패턴 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정리하는 것에서 오는 그 매력, 그것에 따른 치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가진 가장 좋은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이 표현하는 것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 술은 좀 빼고 싶긴 한데 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기호식품이니까요. 담배를 피는 동안 자기만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림이 가진 매력이 스스로에 대한 치유인 이유가 그림을 그린 동안 사람은 사색에 잠기게 되고 조용히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원래 뇌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끔 작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사고가 나는 어떤 위급 상황이나 어떤 장면을 봐도 그 다음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게 상상을 하듯이 이거는 코끼리가 아니니까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라고 해도 벌써 머릿속에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뇌는 상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요소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상상력과 연동이 되든 아니면 창의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가 움직임을 행동으로 했을 때 벌써 우리의 몸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예쁜 자연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그린다고 예를 들면 그 풍경을 그릴 때 벌써 그리기 전부터 내 몸은 그 풍경이 있는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막 상상을 하면서 온몸에서 그런 세포들이 그 느낌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상상의 나라 속에 있듯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머리는 벌써 몸 그리고 세포들한테 막 주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되는 그 순간에 몸이 벌써 굉장히 기분 좋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의 시작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아트가 가진 매력이 크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림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 이런 아티스트나 코사마 야요이 같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찾아보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주의할 점은 환공포증 있죠. 그러니까 점들이 많은 거나 어떤 백시되어 있는 패턴을 너무 많은 걸 보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코사마 야요이 씨의 이제 작품은 좀 안 보시는 걸 네, 그건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되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호박에 이제 점이 잔뜩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빛 장식 패턴으로 유명한 대명사인 작가죠. 인물화를 그리고 복잡하고 굉장히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대표 작품은 당연히 키스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렇게 남녀가 서로 키스하는 장면을 굉장히 우아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그린 상태에서 그 주변부의 옷들이 이제 알록달록 되게 화려한 이제 황금으로 그리고 장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게 금박, 나선형 그리고 화려한 무늬, 기하학적인 그리고 꽃무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형도 있고요. 그런 거를 작품 속에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이 아티스트가 추구했던 표현법에서는 정서적이랑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상징적인 요소까지 한 번에 내포되는 작품을 추구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으로 재해석도 되고 리디자인도 되고요.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본 이제 패턴 아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번에 전시를 다녀오면서 확실히 작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는 아티스트가 작품을 만든다 해도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결들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작품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안에서 또 다른 영감과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와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 찬란하게 빛나는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였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